네,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로 벌써 1년 넘게 이렇게 거리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며 외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는 정말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부정이 이루어졌다는 걸 안 이후에 정말 주말마다 모든 생업과 모든 가정사를 뒤로하고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메이저 언론 KBS, MBC, SBS 또 여러 종편 케이블 언론마저도 이 부정선거에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1년 넘게 그 옆에 팻말 보니까 침묵도 공범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언론 방송 관계자들도 공범인 것처럼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부정선거를 안 몇몇 의원님들과 또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4월 15일 벌써 작년에 있었던 4월 15일 총선이 부정선거이니 작년 5월에 저희가 소를 제기했죠. 이것을 낱낱이 밝혀달라라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벌써 1년이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이런 의혹이 재판이 제기됐을 때는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재판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법원과 대법관들은 6개월을 넘어서 벌써 1년이 넘게,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그때 한번 재판을 열고서 재검표를 하겠다, 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시간을 넘기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론은 침묵하는 부정선거의 진실 유튜브에서 4.15 부정선거 검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유가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도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부정선거를 그들은 계속 계획하고 저지를 것입니다. 대법원, 법을 다루고 법을 지켜야 될 대법원이 앞장서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면하고 묵살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침묵하는 이 현실, 이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주의가 맞는가? 정말 평범한 학부모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너무 애통한 1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은 알려주지 않는 부정선거의 진실,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한 번만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네이버에서 한 번만 검색해 주십시오. 언론이 침묵하는 모든 진실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정선거를 알아도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내가 나서서 싸워주겠다 앞장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이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비가 오는 날에도 이 강남역 곳곳을 지나시며 부정선거의 깃발을 들고 피켓을 들고 외쳐주시는 애국 시민들이 계시기에,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주시는 국민들이 계시기에 1년을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장서서 깃발을 드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전 20대 국회의원이셨고 현재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민경욱 대표님이십니다. 지난 일주일간 대법원이 몇 차례 약속을 어긴 것이 말도 안 되는 처사라 생각하셔서 아침 내내 출근 시간에 대법원 앞에 가서 대법관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법을 지켜라! 너희들이 말했던 재검표 진행하라! 이렇게 일주일을 외치셔서 정말 지금 목이 너무 많이 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깐이라도 지난 일주일간 우리 민 대표님이 외치셨던 내용을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큰 응원과 격려의 박수로 우리 민경욱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민경욱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요 정도로 하면은 몇 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 하나는 튼튼하다고 자부를 해왔습니다. 목소리로 하는 거는 전부 다 잘하는 사람으로 통해왔는데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아침에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렇게 상할 수 있구나,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큰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에 선거법 226조에 분명히 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한 재검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에 대한 재판을 소를 제기한 이후에 180일이 지났을 때까지 180일 이내에 완전히 처리해야 한다는 명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은 법이에요. 법. 이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실익이 없다. 선거로 선출된 사람은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가 다 지날 때까지 재판이 지연이 되면 안 되니까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라 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대법원이 지키질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 7일, 지난해 5월 7일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넘었지만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15일이에요. 5월 15일인데 5월 15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재판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1년 되는 날, 선거가 끝난 지 1년 되는 날, 지난 4월 15일, 지난달 15일에 재판을 한 번 열었습니다. 한 번 열어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 재검표를 하겠다. 두 번째, 재검표는 디지털 포렌식 방법이 가미될 것이다. 그것은 사상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와 관련한 피고와 원고 사이에 협의를 마치고 한 달 안에 재판을 다시 열겠다라고 김상환 대법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건데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그 대법원 재판정에서 대법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질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지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닷새 동안 점심시간에 제일 처음에 갔다가 아침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침에 저희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또 외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유승수 변호사도 참석했고 문수정 변호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문수정 변호사도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문수정 변호사가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까지 후송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어제가 시한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약속한 한 달 마지막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까지 이들은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을 열지 않은 소식을 알고 TV조선 기자가 대법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봐도 1년 안에 선거 관련 선거 무효 소송은 다 마치도록 돼 있는데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돼 있는데 1년이 넘도록 못 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이렇게 열질 않느냐 라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경욱이 감정 신청을 했는데 감정에 드는 돈이 1억 8천만 원이다. 그런데 그 돈을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재판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범법자가 파렴치한 거짓말 장이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럴 때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지만 한켠으로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부정선거가 분명하다. 재검표를 하는 순간 이들의 치부가 드러난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재검표를 막으려 하고 있구나 라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자기네들 체면이 있지. 아니, 재판 열어주면 되는 걸 거짓말까지 하면서 열어주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 목숨이 걸린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는 나지만 기뻐하십시오.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사람이 나무를 찍을 때 99번을 찍고 돌아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도끼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런데 마지막 한 대를 치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합니다. 우리 용기를 잃지 맙시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제가 그 아침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대법관들이 들어갈 때마다 투표하라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저희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법관 한 명이 그 차 안쪽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뭐 재판 연구관이겠죠. 자기의 비서관, 보좌관한테 얘기를 하면서 시시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기 민경욱이라는 미친놈이 있다고 하더니 바로 얘로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전에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미친놈이라고 놀려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아니, 4.15 부정선거를 외치는 민경욱이가 미친놈이다, 이놈이 또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저 사람은 원래 미친 사람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미친놈같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명색이 꼴은 이래도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를 했고 KBS 워싱턴 특파원을 했고 제가 학생 때부터 기자 생활을 했고 KBS에서 23년 동안 특종 기자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한국 방송 대상을 제가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 특종 기자입니다. 그리고 기자 중에서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제가 미남입니까? 피부가 좋습니까?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로 첫 방송을 할 때 시청자분들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 살면서 얼굴 저렇게 생긴 놈이 텔레비전에 앉아서 9시 뉴스 앵커 하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처음 본다.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나 저놈은 실력은 있는 놈일 것이다. 왜냐, 얼굴이 저런데 9시 뉴스 앵커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면 실력은 있는 놈인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KBS 9시 뉴스 앵커 마치고 청와대 대변인하고
다음에 제7호표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했고, 국회의원을 하는 4년 동안 모두 39개의 관직, 국회직과 당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렇게 맡아서 4년 동안을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은 당에서 몇 명만 뽑아서 표창을 줍니다. 국정감사 우수위원 해서 표창을 줍니다. 그 표창을 제가 1년차 때 한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차 때 운이 좋게 한 번 받았습니다. 3년차 때 또 운이 좋아서 받았습니다. 4년차 때도 받았어요. 제일 똑똑한 의원이라고 해서 4년 내내 국정감사 우수위원 표창을 받은 게 접니다. 제가 미쳤을 것 같습니까? 미쳐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100보를 양보해서 제가 미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유승수 변호사는 미쳤습니까? 문수정 변호사는 미쳤습니까? 자, 권오영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박주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유정아 변호사, 김모든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권오영, 도태우 변호사, 자, 이런 분들 다 어떻습니까? 다음에 이동환 변호사, 다들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미쳤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약간 미친 것 같긴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변호사라고 제가 돈이 있어서 이 사람들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됐으니 나도 가서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해서 모인 사람들이 9명입니다. 이분들 거의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죠. 거의 무료로 1년 내내 나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법정 투쟁뿐만이 아닙니다. 길거리 투쟁에서도 애를 쓰고 있고, 자, 국제 투쟁으로 제가 뭘 했습니까? 국제 보고서를 만들었죠. 여기 나와서 지금 이 깃발을 들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토본 회원이실 테니까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어요. 그 책을 여러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분하게 앉아서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지나다니시는 지금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50권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로 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국제 투쟁을 하는데도 여기 계시는 변호사들이 전부 다 글을 썼습니다. 자, 국제 투쟁, 거리 투쟁, 법정 투쟁에서 이 저랑 함께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도 미쳤습니까? 이 사람들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선거 관련 재판을 미루고 있는 저 13명의 대법관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법관들 지금 6개월 넘게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재판을 미루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꿈꾸는 게 있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나에 대한 처벌도 연기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당신들에 대한 처벌 단 1초도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단죄는 비록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하늘의 벌은 느릴 수 있으나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벌의 칼이
우리 손에 쥐어질 때 그때는 우리는 단 1초도 지연하지 않을 것이다.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훌륭한 변호사들 가운데 그래도 정말 후배지만 참 훌륭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도태우 변호사가 내가 후배지만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변호사입니다. 최고의 예, 이 변호사가, 도태우 변호사가 당이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해서 큰 용기를 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다음 달 11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도태우 제가 마음속에 일찍이 이 전당대회가 있으면 내가 좀 나가서 대표가 되든가 최고위원이 되면 어떨까 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민도 했어요. 도태우 변호사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 고민을 하는 와중에 도태우 변호사가 저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회에 한번 나가볼까 한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이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국투본의 대표 주자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정의. 예, 정의로운 사람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에 있는 정치인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 지금 최고위원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렇지. 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에서 싸워야 돼요. 제가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쳐도 듣는 사람은 듣고 많은 사람은 말아요. 하지만 이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이 돼야 합니다. 법이 돼야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그 사람들이고 다음에 당의 지도부 대표와 최고위원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대법원은 범법자를 넘어서서 이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다. 거짓말. 여러분 절대로 제가 1억 8천만 원이 없어서 1억 8천만 원이 없기도 없네. 그런데 1억 8천만 원이 없어서 내가 그 검증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우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돈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서버도 아니고 투표지 발급기를 요만한 거 검증하는데 1억 8천만 원과 1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미친놈들아. 이 미친놈들아. 아니 140일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걸 1년 넘게 해놓고 140일을 또 그거 하나 한다고 검증을 해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옛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앞장서서 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핵심이야. 자, 우리는 이 4월 15일 한 달 안이니까 어제까지 재판이 열렸으면 그날 재검표 일정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까면 될 것이지. 여러분 이제 참을 수 있는
인계 한계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나와서 함께 소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면 안 돼. 제가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분노하라, 지치면 안 된다. 조직하라, 소리치라 라고 그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입시다. 분노합시다. 분노하자. 소리칩시다. 소리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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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네, 하나, 둘. 네, 정말 저희는 법원은 믿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믿고, 변호사들은 믿고, 검사들은 믿고, 그만한 법의 정의를 아는 분들이라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을 다루는 대법관들이 거짓말을 자처하고 있고 법까지 위반해가며 선거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분노해야 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노. 내가 지금 터가 낱낱이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호 대표님 보고 정신 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변호사님들 정신 나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정신 나간 분들로 보이십니까? 애 5이나 키운 멀쩡하게 생긴 제가 주말마다 여기 나와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제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옵니다. 새끼들 말이야. 여행을 가도 즐겁지가 않고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우리 애들 걱정보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꼬라지에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는구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분노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법치주의를 대법관들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침묵합니다. 유튜브에서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의 진실 한 번만 검색해 주셔서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법관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양아치들. 네, 우리 부정선거송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야 양아치들. 부정선거 네가 내 표 가져갔냐 부정선거 이제 내 표 가져와라 진실찾기 누가 뽑았냐 하루처럼 살고 있는 유령들이라 여보시오 버스트죠 여기 유령들이 특별해요 잡아주세요 정의예요. 널 용서하지 않겠다. 부정선거 고소 너 고소야 부정선거 고발 지시받기 0.3 조작 상승 걸려버렸네 63대 36도 여론 잡았다 또 빵 따먹으면 두꺼지를 빵박스에 봉인지가 떨어져서 포스트에 붙였어 도장 찍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정선거 검은 우산 검은 복장 블랙 시비
부정선거 우리 모두 함께해요 진실 찾기. 네, 감사합니다.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이곳은 지난 1년간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들의 모임입니다. 언론은 알려주지 않은 4.15 부정선거의 진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빼앗긴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에 무대로 모실 분도 전 교수님이시고 정말 손주들 재롱 보면서 편안한 노후를 더 보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주말마다 거리로 나오시는 우리 전 교수님, 맹주성 교수님, 자유와 법치주의를 위한 연대 모임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맹주성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맹 교수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맹주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도태우 변호사가 우리 연대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는 도태우 변호사와 김미영 교수가 만든 그러한 단체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하태경 씨!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해서 판매한다고요? 그런데 하태경 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주주의 의식이 높은 우리 국민이 그걸 읽어도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대요. 이거는 운동권이 전형적으로 쓰는 꼼수의 꼼수. 무슨 얘기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책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그 읽어보라는 책입니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나중에 그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운동권 성질 뻔히 잘 알아요. 이 책 다음에 뭘 할 것 같겠습니까? 뻔하지 뻔해. 예, 뻔합니다. 김일성 동상 방방곡곡에 만들고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지 예. 새끼들. 중국의 모택동 동상 방방곡곡에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 동상 방방곡곡에 있어요. 이걸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북한으로 만들어 북한으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보수를 자칭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국회의원이냐고요? 이런 사람이. 말도 안 돼. 하태경 몰아내야 돼요. 국민의힘 뭐합니까? 뭐야 하태경. 화가 나도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다음에 대법관들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당신들 재판이 당신들의 권력인 줄 알아? 재판이 개판이지. 재판은 당신들의 의무야. 의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 이 말이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봉급받고 있잖아. 그런데 당신들이 정한 기일을 당신들이 어겨? 그러면은 법을 어기는 법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국민 저항권 활동에서 대법원 점령했을 때 당신들이 나 심판할 수 있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심판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됩니다. 법을 어기는 자들을 우리가 판사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죠. 딸랑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거지. 마귀 새끼들. 따라서 대법원이 필요한 기구입니까 지금?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법원 당장 해체해야 돼. 대법원 해체해야 돼. 대법원 해체하라. 해체하라.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들이지. 법 정신에 이거 재판을 할 생각은 않고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이 뭔데? 정치에 야합하겠다는 거 아니야? 법관이 시대 정신 우르네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야 지금. 말이 안 나와 진짜. 말이 안 나와. 이 대법원 이거 우리 점령할까요? 점령해야 돼 이거. 점령해도 심판할 수 없잖아. 왜? 판사들이 법을 어겼는데 무슨 놈이 심판?
그렇지. 판은 법치가 무너졌는데. 법치가 무너졌어요. 법치가 무너졌. 법치는 이미 2017년 3월 1일 날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 애국 국민들이 법치를 재건하고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다. 무려 해야 돼. 5년 동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법치 재건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 개인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후세들, 얘네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놔둘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치라는 게 뭡니까? 나라의 기본을, 질서를 지켜주는 잣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집행하는 판사들이 이 법을 어겨요?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이게? 나라 아니죠? 예,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 말이야 옷 벗어도 진작 벗었어야지. 못 벗겠다는 그 뻔뻔스러움 뭐야 도대체? 그리고 새로 임관한 천 대법원장 취임사가 그거 뭡니까? 시대정신에 의거? 공동체 의거? 공동체라는 거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전체주의 사회에서 쓰는 용어야. 뭐 알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개인이 존재잖아. 개인은 단지 일당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노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문구에서 뭐라 그랬어? 시대 정신에 의거? 공동체를 위하여? 그게 아니지. 법 정신에 의거.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법 정신에 의거 재판에 임하면 그게 다야.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하다냐? 당신들의 의무다 이 말이야. 자, 국민 여러분, 저 본인들이, 판사들이 어제까지 재검하겠다 이렇게 한 달 내에 하겠다는 어제까지였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네 사람 다, 한 사람은 선거위원장 갔고, 한 사람은 퇴임했고, 한 사람은 딴 부서로 보냈고, 또 하나는 법제처장으로 갔고, 김상환 대법관은 네 명 다 해체시켰잖아. 직무유기. 이 의도가 뭐야 도대체 이거? 새끼를 어? 부정선거 자인하는 거지. 네, 이게 고의적이지. 뭐가 고의적이야? 헌법 제1조 국민 주권 행사인 선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그런데 뿔뿔이 흩어졌어? 이게 판사들이냐고 이게? 이거 판사 아닙니다. 판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지금. 존경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비난 넘어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했어요. 누가 판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누가? 이런 지경에서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자, 우리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국민 저항권 발동. 나 어떻게 뭘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국민 저항권 발동해서 대법원 청구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대법원장 김명수 어떡할 거야? 정명하면 어떡할 거야? 위법으로 심판할 거야? 법을 어긴 자가 무슨 놈의 심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 다시 하태경 꼼수 쓰지 마. 국민들이 이제 만만한 그런 실력자가 아니야. 운동권의 전형적인 수법 다 알아. 이제 전향했다고? 언제 전향했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운동권과 저는 10여 년 이상 부딪혀서 잘 알아요. 내용을 그 계보부터 잘 합니다. 운동권은요 전향했다 이런 얘기하지요. 그런데 전향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헌법 제3조 제4조를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물어보면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해요. 다른 건 다 전향한 것처럼 이빨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꼴딱 속아 넘어가지. 그런데 헌법 제3조 4조에 들어가면은 그런 의지 없다고 답변해요. 이것이 비장전향이야. 이것이 자, 헌법 제3조 4조는 뭡니까? 뭐 대한민국 한반도에
정통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뿐이다라는 게 3조죠. 제4조는 자유민주주의적 절차 아닙니까? 통일도 자유민주주의적 절차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럼 국가보안법은 뭡니까? 기본이 자유민주주의적 절차의 기본이 되는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김일성 회고록 판매한다고요? 언연히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하다고요? 아무리 유명무실해도 폐기되지 않았잖아. 하태경 어째서 법을 안 지키는 거야? 태경이 어? 무슨 말씀이야?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지. 하태경 이제 좀 정신 좀 차려. 나라를 위해서 하태경 조금이라도 정신 차려! 일 좀 해보라 이 말이야. 정신 차려 하태경. 국가보안법으로 저 사람 잡아 넣어야 돼요. 잡아 넣어야 하태경. 돼. 왜 죄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준석 처음에 말이지 씨. 당신 그 젊은 친구가 아! 공부도 많이 한 줄 알았어. 그거 조달한 거. 그리고 뭐 저 보수당인가 하는데 들어왔다고 해서 기대 많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대 많았어. 근데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 하태경 쫄다고요? 어? 좀 배우는 자세로 올바른 게 뭔지 그런 나이 아니야? 그거 판단할 나이 아니야 지금. 이준석이 근데 지금 나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세가 뭐야? 이준석이 머리 옛날에 잘못했어.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는 말이 있어. 머리 스타일부터 잘못했어. 엉덩이에서 뿔났어? 너무 부려. 이제 배운 자세로 다시 돌아가.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크다 이 말이야 지금은. 자, 국민의힘 뭐합니까? 국민의힘 당신들의 정체성이 뭐야? 당신들의 정체성이 뭐냐고? 국민의힘 뭐하냐고?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고자 하는 정당이 뭐야? 뭐야? 국민의힘이라는 게 정당 이름이야 도대체 이게. 정당 이름이라는 거는 정체성이 뭔지 이걸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느 나라 국민이야? 국민의힘? 아니 뭘? 뭔데 어디 국민의힘이? 국민이야? 어디 국민? 그리고 국민 어디 국민을 얘기하는 거야? 네. 어디 어? 국민이야?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가는 아! 그런 정당이야?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돼야 할 필요 없어요. 그러한 정당뿐이 안 되는 것이고 먹는 거 만진다.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필요가 없어. 선거 때마다 마지못해 당신들 찍어주는 이유 마지못해 찍는 거야 마지못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게 있겠지. 달라지겠지. 이런 걸 염원하면서 찍는 거 아닌가? 자 이제 부정선거 4.15 총선 당신들 아무 얘기도 없는데 이제 9월달 되면은 대선 후보 나오지요. 자연스럽게 부정선거 이슈가 묻혀 들어갈 거예요. 그거 그때까지 가려고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판사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마찬가지고 그때 묻혀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결사적으로 대선 이전에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부정선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건 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 탄핵, 대통령 불법 탄핵과 연관되는 한 덩어리의 문제예요. 한 덩어리예요. 이것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탄핵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싶다면은 우리는 4년간 주장을 해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힘이 부족했어요. 아니면은 법을 너무 잘 지켰던가. 아 맞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런데 할줄 몰랐어. 4.15 청소 오면서 그 이슈가 자연적으로 묻혀서 갔지요. 이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하게 되면은 탄핵, 불법 탄핵 이것도 자연스럽게 다시 외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21일 날 우리 변호사님들 포함 여러 변호사님께서 탄핵이 어떻게 불법이었느냐 하는 그 심포지엄을 프레스 센터 18층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참가하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부정선거 이것이 대선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결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항해야 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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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주인이야. 네, 우리 맹지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1년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참으라고요?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부정선거하는 꼬라지를 우리 보고 또 지켜보란 말입니까? 저항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소리쳐야 됩니다. 네, 중간 공연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 청년만 올라오면 무대가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우리 맥다니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줍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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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줍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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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줍줍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문제점이에요. 사람이 문제다. 정숙이 무섭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에? 아 이게 무슨 나라야? 우리 청년분들 지나가는 청년분들 임대주택 살아도 괜찮아요? 에? 여러분들 저기 날아가주는 푼돈 그거 갖고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가재 붕어 개구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재 붕어 개구리가 아니라고. 문재인 이 새끼 쪼다예요. 쫄보예요. 신발 맞지도 않았는데 신발 열쇠 부족하고. 야, 그 당당하면 까면 되지. 어? 뭘 그렇게 무슨 1억 8천만 원 내놓으라고 양아치 새끼들이 하나 줄죠. 어? 사람들 삥 뜯는 거지. 너를 위해서 내가 아주 죽이는 곡을 준비했어. 패스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신나자. 기자회견 보다가 헛빠지게 웃는다. 뇌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묻는다. 대한민국 아직은 어떻게는 하였고 너의 남은 임기
한국은 큰 나라라며 무한 대령 수입해 국민들 죽어가는데 짜파구리 처먹네 모여서 또 너무 잡았고 교회를 폐쇄하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는 않느냐 다같이 양문제 삶의 소대가리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드나 양문제 택대행 머저리 인생 전체가 다 거짓말 나라 다 망쳐놓고 잠이 오냐는 죄인 여적죄의 대가는 사형이다 문재인 나가세 야 문재인 아우이 택택 마자리 야 문재인 어이 삶의 소대가리 야 문재인 어이 태생적 떼떼 미국산 앵무새 야 문재 결국 끓이지라도 너무 많아 쏘다 자식 야 문재인 빨리 북한으로 꺼져 야 문재 네 엄마 따라 북한으로 꺼지라고 야 문재인 양덩어리 야 문재인 잘다 미국 마세 아이고 한 번 더 가자 너 때문에 한국 더 해야 돼 태클을 걸지 마 있는데 태클을 걸지 마 있어요 자 저의 두 번째 곡 태클을 걸지 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국민 인생에 태클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좀 살자 좀 줘봐 그거 내려와라 진짜 너 때문에 배지겠어 진짜 국민들 다 같이 어떻게 세웠냐고 묻지를 마라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착각치 마라 그래 한때 종북 주사파 처단치 못해 국민들만 방황 속에 자유를 잃었다 매국노 문재인 내로남불 주사파 탓해서 뭘 해 양심도 없는 참놈인 것을 지금 당장 튀어 북한으로 튀어 국민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우리 국토부에서 드라이 까본 주제를 좀 있습니다 가자고 대한민국이 우는구나 어떻게 세웠냐고 묻지를 마라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착각치 마라 그래 한때 종북 주사파 처단치 못해 국민들만 방황 속에 자유를 잃었다 매국노 손 한번 잡아주겠어 문재인 내로남불 주사파 탓해서 뭘 해 양심도 없는 참놈인 것을
지금 당장 튀어 북한으로 튀어 국민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대한민국의 좌파 탓해서 무엇 한번 더 보자고 당신도 없는 참놈인 것을 지금 당장 튀어 북한으로 튀어 국민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야! 대한민국에 태클을 걸지마 야 문점점 지엄마 따라 북한으로 꺼져 죽여 예, 여러분, 내가 죽겠어 이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전한 이성을 가진 청년의 외침입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고 대한민국에 지금 가는 방향을 안다면 누구라도 우리 맥다니엘처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나라 되어가는 꼬라지 답답하시다면 4.15 부정선거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놔 주십시오. 네, 이제 무대로 올라오실 분, 대한민국을 또 앞장서서 변호인단도 하시며 여러 투쟁의 자리에서 외쳐주시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소속 대리인단이시며 클린선거 시민행동회 대표이신 유승수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해주십시오. 유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찢어버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네, 비 오는데 비가 오니까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자, 오늘 오전에 경찰청 앞에서 강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경찰에게 주사하게 해서 수많은 경찰들이 다치고 그리고 또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돼 그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문재인 그리고 또 문재인의 개 경찰청장 모두 고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 경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9명 집회 넘지 말라고 탄압가하기 바빴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것은 위험하다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듣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럴 리 없어, 우리 문재인은 착하니까 그럴 리 없어, 계속 우리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그저 이 독재자에게 신뢰를 보내기 바빴습니다. 경찰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 어때요?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고소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명 넘게 지금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죠. 그분들 여기 나와서 자, 문재인 경찰에게 강제로 백신 놓지 마라, 집회하려면 9명 이상 아프면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9명 넘으면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말도 못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 자,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자꾸 놀고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우리가 끝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극우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침묵한 끝에 결국에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찰들이 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실험 대상이야 실험 대상 자, 여러분, 경찰들이 이렇게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시 침묵한다면 다시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부작용, 그와 같은 인권 침해를 남의 일이니까, 이것은 경찰 일이니까 우리한테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지나가는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목 밑에 주사바늘을 꽂고 부작용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 통계를 잡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게 급할 거다라는 바로 위기에 대한민국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자,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경찰 여러분, 국가가 잘못할 때 독재자 한 명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 무엇입니까?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우리가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180석을 여당에 몰아준 결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씨.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독재지. 경찰 여러분, 누가 독재라고. 2020년 4월 15일에 이런 결과 바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조작이야. 자, 그때 당시에도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전투표함을 까자마자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게 바로 여당표였고, 그 사전투표 결과에 따라서 180석 여당에 몰아준 결과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 독재 정권에 신음해야만 하는 이 현실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조작하냐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이상하다고. 이상하니까 까보자고. 까. 대법원에 민경욱이 국민들을 대표로 해서 원고 미경우 기독자의 통일당 이와 같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진짜 나선 우파. 원고들이 진짜 선거 우파.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짜 우파들. 자, 선거권 지키자고. 원고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선거권을 지키자고. 좌파들처럼 지들 임금 올려달라고 쌩떼 뜨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거권을 지키자고 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대법원이 문재인의 눈치를 보면서 이 재판을 지연한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국민적인 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저항.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밖에 없어. 저항. 자, 맞다. 저항의 쳐야 돼. 수단이 무엇입니까? 맞다. 쳐야 된다. 우리의 정치적 자유를 표현하고 표현의 자유를 응집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를. 자유야. 자, 집회를 막았을 때, 집회를 9명으로 제한했을 때 경찰 여러분들이 백신 주사 맞고 아픈 거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국가에게 탈탈 털이고 지나가는 청년들이 일자리도 얻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실 어떻게 호소할 수 있습니까? 9명만 모으면 저들이 눈이라도 깜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위해서, 독재를 지속하기 위해서 경찰들의 안전을, 생명을 볼모 삼아서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불쌍하다 경찰. 경찰도 불쌍해. 자, 여러분,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9명 이렇게 모여서 조촐하게 집회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경찰의 통제에 따라야만 하는 우리들을 탓하겠습니까? 공항 경찰이 됐어. 공항 경찰.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들을 탓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줘요? 누가 여러분들의 지키냐고? 권리는 문재인이라는 철인이 내려와서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저 청와대 밑에 있는 저 새끼가 독재자라는 거 지금 모르는 인간이 있어요? 모르면 대깨문이지. 자. 내가 없지. 문재인 독재자로부터 권리, 스스로의 권리 누가 지킵니까? 나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맞습니다. 지나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이 이야기에, 이 말에 이론이 있습니까?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 독재자 빨갱이 문재인 처단하라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인지. 자,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야. 독재 방역, 사기 방역, 문재인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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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이 목소리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목소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 사기 방역, 독재 방역, 문재인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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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들의 주권을 지키고 우리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 선거권을 지키기 위한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이것을 은폐하고 있는 대법관 14명도
모두 다 독재에 부역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대법원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런 대법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체시켜야 됩니다. 해체시켜야 됩니다. 다 필요 없어. 법을 하나 선거 무효소송 지원하고 선거 진실 은폐하는 대법원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지난 시민 여러분, 선거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그 다음은 다 때려 부수는 것밖에 없어요. 빠따 쳐야 다 돼. 때려 부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려부셔. 선거 무효소송 지원하고 선거 진실 은폐하는 대법원은 자폭하라. 자폭하라, 자폭하라, 자폭하라. 지난 시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의 외침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 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기 방역, 독재 방역,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외쳐주십시오. 사기 방역, 독재 방역,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번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악마의 감옥으로. 예, 유승수. 유승수! 유승수! 유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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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승수 변호사님은 처음에 마이크 잡는 거를 가장 부끄러워하셨던 변호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소녀감성이었어. 할 말이 없다고 자꾸 그 이 자리를 도망치시던 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소녀감성이었던. 그러나 정말 이렇게 소송 변호인단 이런 재판 일을 하시면서 이 대법원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 문재인 하는 짓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이곳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그날의 부정선거를 알리며 벌써 1년 넘게 거리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선거가 있다면 왜 언론은 침묵하냐고 물으신다면 이미 언론이 편향된, 중립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진실성을 상실했기에 편향적인 본인들이 보도하고 싶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잘못된 왜곡된 보도만 하고 있기에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실 유튜브에서 4.15 부정선거 진실 한 번만 검색해 주신다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투표했던 내 표가 도둑 맞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럼 그 범인은 누구냐? 국민들의 표를 도둑해서 도둑질해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그놈들이 도둑입니다. 그놈들을 잡지 않는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 우리랑 상관없는 그 자들이 또 청와대에 들어가서 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4.15 부정선거의 진실 한 번만 검색해 주셔서 빼앗긴 우리의 투표권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넘게 부정선거에 이렇게 진실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강남역을 함께 지켜주시는 많은 애국 시민들과 또 변호사님들, 또 저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 또 아까 올라왔던 우리 맥다니엘과 또 지금 올라올 우리 슈마, 이런 젊은 청년들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슈마 청년을 무대에 모셔서 노래와 또 이 정권을 향한 외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와, 예쁘다. 오. 애쓰십니다. 영어방. 영어가 아니고 기획이죠.
조용히. 아유, 괜찮습니다. 선관위 투표지는 경상북은 투표지, 선관위 봉인지는 비자유형 봉인지, 선관위 노트북은 내 카드를 탈거해. 계획된 사이 노후종 선거, 선관위 개표 인력 한국 아닌 중국인, 이번엔 추가했네 거주 불균자 투표. 사이로 막지 못해 보강된 부정선거, 21세기 중공매분거. 친구 마라 대한 사람아, 내래 이치는 일이라 눈을 떠라. 대한 사람아, 이 나라 정권 흡해했다. 깨어나라 나의 조국 때 하나, 정신 차리고 눈을 뜨라. 눈앞에 근미와 이기심으로 부정선거를 방관하지 말라. 일어나라 나의 조국 때 하나, 증권을 포기하지 마라. 눈앞에 근미와 이기심으로 조국의 끝을 방관하지 말라. 선관위 투표지는 경상북 투표지, 선관위 봉인지는 비자유형 봉인지, 선관위 노트북은 내 카드를 탈거해. 계획된 사이로 부정선거, 선관위 개표 인력 한국 아닌 중국인, 이번엔 추가했네 거주 불균자 투표. 사기로 막지 못해 보강된 부정선거, 21세기 중공매분거. 마라 대한 사람아, 내래 이치는 일이다. 눈을 떠라. 대한 사람아, 사이로 총선은 부정이다. 깨어나라 나의 조국 때 하나, 정신 차리고 눈을 뜨라. 눈앞에 근미와 이기심으로 부정선거를 방관하지 말라. 일어나라 나의 조국 때 하나, 증권을 포기하지 마라. 눈앞에 근미와 이기심으로 조국의 끝을 방관하지 말라. 끝없는 내로남불, 국민의 투표권까지 손대는 부정부패.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주권 침해 4.15 부정선거, 동북공정 1대1로 친중정권 4.15 부정선거, 중국의 주권 찬탈 4.15 부정선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입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출력은 힘들지 않은데 그냥 뭐 좀 소리 지를만 해요. 그냥 작게 소리 지를만 해요. 큰 거는 이제 끌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좀 캐리어처럼. 네.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이 저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갈색 밤밤 상자를 메고 민주당 부정 선거를 여는 당했어, 당했어. 북한 보이는 진동면에서 유권자보다 많은 투표지 선거 인정부 공개 좀 해라! 재검표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 영수를 찾아 이곳으로 떠나요. 재검표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 영수를 찾아 그곳으로 떠나요. 경기도식은 고물상국에 부여 투표지 나를 반긴데 황과리 담정 매우 속도해. 재검표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 영수를 찾아 그곳으로 떠나요. 재검표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 영수를 찾아 그곳으로 떠나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범인은 이렇게 시간 끄는 사람들이 범인이겠죠. 증거 인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범인이겠죠. 국민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도둑맞았습니다. 차이나타운, 페미니즘 정부, 이런 것들 만든 게 다 4.15 부정선거 180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만, 홍콩, 위구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보고 그 나라들이 왜 중국에게 그렇게 침략당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침략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홍콩처럼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때 일어나십시오.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이 나라가 중국 매국노들에게 팔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결국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김치 한복뿐만 아니라 위구르처럼 우리의 민족의 깃발을 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남들이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자유가 자신의 목에 백할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절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나마 눈을 뜨기 시작한 건 여러분 밥그릇에 부동산에 그들이 손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 지금 문재인 정부를 통해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많은 걸 잃어버리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옛날에 독립운동 하던 투사들처럼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지쳐 쓰러지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분들을 도우셔야 되고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오래 살아갈 날이 많은 나라입니다. 청년들이 더 살아갈 날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빚을 더 많이 갚아야 될 세대입니다. 어르신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여러분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외치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나라의 부조리에 대해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 깨닫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가 팔려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이 중국 매국노들에게 저항을 하셔야 합니다. 나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의 외침이 정말 간절합니다. 솔직히 저도 아니죠. 어르신들은 더더욱 그렇고 이곳을 지나시는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싸질러 놓은 빚을 다 갚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부정선거로 얼룩진 우리의 주권을 언제까지 강탈당하고 가만히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언론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의 진실 한 번만 검색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빼앗긴 투표권을 되찾아 주십시오. 네, 2시간 가까이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대구에서 일부러 올라오십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사무총장님으로 계시고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인단을 맡고 계시는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궂은 날씨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강남거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자유 애국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부정선거 확증 선언의 날입니다. 그죠? 왜 부정선거를 확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날이 되었느냐? 법에는 부정선거를 180일, 6개월 만에 판결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1년 2배나 해가지고 처음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너무나 늦었는데 그 변론기일에서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한 달 내에 검증기일을 갖고 조속히 재검표를 하기로, 그래서 전통적인 손으로 표를 세는 것 플러스 반드시 디지털 검증을 하나는 꼭 넣는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지 파일 대조, QR코드가 포함된 이미지 파일 대조를 하기로 한다. 이렇게 다 지난 4월 15일 약속을 했는데 증인이 수없이 많고 조서가 다 있고 한데 어제부로 그 한 달이 기일을 잡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대법관 4명은 모두 불을 바꾸어서 그 부가 폭파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 자체가 4.15가 부정선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보십시오.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무한정 검증을 미루면 그것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립니까? 그럴 수 없죠. 다 할 수 있는데 무한정 미루고 있는 자체가 그것이 부정선거임을 확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슨 무리스러운 걸 요구했습니까? 손으로 세는 것에서 딱 하나, 프로그램도 다 개발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 대조하는 것. 지난 4.15 때 확보된 이미지 파일하고 지금 보관되어 있는 표를 그날 당일 돌리면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하고 파일 형태니까 프로그램에 넣으면 순식간에 대조가 됩니다. 그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손으로 셀 수 있는 것 막 우겨 넣어서 엉터리표를 우겨 넣은 데까지는 해도 그 이상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죠? 자, 이제 이걸 건드리려면 표가 보관되어 있는 인천지방법원을 몰래 가서 건드려야 돼요. 우리 인천지방법원 경계하고 잘 지켜야겠죠? 각 전국에 증거 보존된 20여 개 곳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들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연결이 되시는 법원 직원이 친척에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근처에 사시거나 늘 관심을 갖고 서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소문이 알게 모르게 무서운 거거든요. 적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디서 눈이 쳐다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껏 소문을 내서 증거 보존되어 있는, 어디에 보존되어 있냐? 법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으면 인천지방법원, 안산 같으면 안산지원, 이런 법원 내에 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 몰래 들어가서 그걸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알려주시고, 이제 저들은 못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단순한 QR코드 대조를 하자니까 이제 나가 떨어집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표를 넣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부로 4.15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자신있게, 더욱 소리 높여, 더욱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입니다. 자, 같이 외쳐봅시다. 4.15는 부정선거였다! 4.15는 부정선거였다! 네, 다시 한번 전체를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4.15는 부정선거였다. 4.15는 부정선거였다. 좋습니다. 자, 이 4.15 부정선거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일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맹주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4.15 부정선거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그것도 야당 국민의힘당 내에서 자기가 3선씩이나 된다면서 한사코 부정해서 4.15 진상규명을 완전히 가로막고 나선 암적인 존재, 이름이 누구였죠? 하태경이었죠? 이 사람 최근에 뭘 했습니까? 김일성 회고록 판매하는 거 허용해라고 자기가 떠들었어요. 민주당 의원 중에 그렇게 떠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떠들었어요? 하태경. 앞장서 막았어야 될 정당의 삼선 의원이라는 자가 떠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회고록을 퍼뜨리고 나아가서는 회고록 정도가 아니라 김일성 찬양하는 공연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태경이 얼마나 도움되는 일을 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부정선거를 진상규명 가로막던 자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김일성 우상화 합법화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 파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자가 바로 탄핵 난동을 주도한 자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흐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체제를 철저히 파괴하려는 자들이 국민의힘당에 암약하고 숨어들어서 이쪽의 방어진지를 허물어뜨리고 저들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백척간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때에 왔습니다. 4.15 부정선거 반드시 진상규명, 재검표 반드시 이미지 파일 대조하고 아울러서 김일성 회고록 같은 거 절대 판매 유통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저항해서 깨뜨려 버려야 하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앞장서고 있는 하태경 반드시 몰아내 버려야겠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다 넘었다. 대법원은 재검표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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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이 약속한 검증길 즉각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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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번에 조 변호사님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지금 도전장을 내셨는데 많이 응원해 주셔요. 국민의힘을 저희가 접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정선거를 알리는 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부정선거 국제보고서 한글판입니다. 정말 기다리셨죠? 네,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배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택배로 받으실 분은 다음 주에 받으시겠지만, 아까 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오신 분들은 국토본 회원님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국토본 회원이 아니다 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 4.15 부정선거 카페에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표님 지금 차에서 여기 안에 사인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집회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보고서를 나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 대표님, 대표님 좀 불러주세요.
사인을 하고 계셔서 그 사인을 다 하고 나오신다고 합니다.